뭐냐면 대화, 우리 김대현 소총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대화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싸움으로 또 번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둘 간의 서열의 문제도 아니고 함께하는 생명사업이거든요. 이 생명사업의 파트너로서 어머니와 또 며느리 혹은 뭐 딸과 어머니 혹은 뭐 아버지와 뭐 사위 아니면 아들과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생명협업사업이기 때문에 규칙과 거기에 따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황혼육아할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언제까지 볼지 우리가 미리 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볼지 그리고 몇 시까지 볼지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하는 동안에 육아휴직은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또 실제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다면 나의 친정어머니 혹은 시어머니께 육아휴직 육아와 관련된 혹시 휴가 같은 건 어떻게 드릴지 요걸 미리 약속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있죠. 금전에 대한 약속. 이거 제일 껄끄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승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우리 편승엽 선생님께 편승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이면 좋네요.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생명사업에는 무조건 규칙이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금전 규칙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며칠 날 몇 시에 입금이 얼마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약속들이 서로 간에 함께하고 이걸 그냥 구두로 하시면 안 돼요. 문자라든지 깨똑이라든지 이렇게 맡겨줘서 고맙다. 네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본다고 했지 고맙다 하고 서로 간에 합의문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계약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사실 뭐 좀 계산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제 갈등을 미연에 풀 수 있는 어떤 그 규칙 같은 게 만드는 게 또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맘상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로 이미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이래야 분쟁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금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분쟁이 적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매년 해마다 1%, 3%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어머님의 기쁨은 2배가 되고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도 그만큼 커지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약속에도 어머니도 충실하시고 또 성인 자녀들도 충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양육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양육을 담당하시면서 손주들한테도 더 사랑받고 또 내가 하는 이 황혼 육아가 또 보람이 될 수 있는 정말 황혼 육아에 손주에게 사랑받는 법을 이호선 교수님께서 좀 미니 강의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로 청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쌀은 신동진, 지하철은 2호선. 네, 반갑습니다. 전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함께 이렇게 생명사업에 동참한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더군다나 요새 아이들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고 무엇보다 내가 키운 그 아이들이니 얼마나 이쁘고 똑똑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요. 손주들에게 진짜 사랑받고 싶다. 아이들 키울 때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잘 몰랐는데 손주들 키울 때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더라.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랑을 주고받자니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지파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파 세대. 뭐예요? 잘 모르시죠? 흔히 우리가 세대를 분류할 때 베이비붐 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55년에서 64년 정도까지 이분들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X세대라고 한다면 한 65년부터 해서 한 80년 정도까지 그리고 한 80년에서 한 95년 정도까지를 우리가 보통 M세대라고 많이 불러요. M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조금 넘어가서 한 6년, 7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전까지의 세대를 우리가 G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대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2010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들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에 한참 성장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도와주시고 할아버지들이 함께 키워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 G세대와 알파 세대 합쳐서 지파 세대입니다.
근데 이 지파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요새 보면 막 스마트폰 너무 잘해요. 그렇죠. 대신에 우리랑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똑똑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중에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말이 잘 안 통한다 싶은데 참 놀랍게 그 사이에 알파 세대, 지금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이른바 메트로가 아니라 밀레니얼이죠. 밀레니얼 세대다 그래서 요 세대가 지금 알파 세대의 부모거든요. 근데 이 알파 세대들을 키워낸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할메니얼이에요. 할메니얼? 할메니얼. 예. 할메니얼, 이건 뭐냐면 할머니 플러스 밀레니얼이에요. 그래서 요새 보면 요새 여러 아이스크림들 중에도 보면 흑임자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요. 네. 또 위에 카페 같은 데 보면 우리 자개장으로 만든 거, 이런 카페 일명 레트로 붐이 일고 있는데 할머니 스웨터, 할머니 몸빼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새로 개량해서 그들만의 정서로 소화해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 일명 그리움, 노스텔지어, 문화적 노스텔지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키워졌던 1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엄마들의 맞벌이가 시작됐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하면서 뭘 기억했냐면 할머니의 그 냄새, 맞아요. 할머니의 그 음식, 할머니의 그 브랜드, 할머니의 그 느낌, 이 할머니의 온도를 기억하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입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쁜 부모님들이 채워주지 못했던 그 결핍의 순간을 채워줬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 단순한 결핍, 그 부족을 채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G세대와 알파 세대를 합친 지파 세대의 경우는 훨씬 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적인 양육에 뛰어드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들은 단순히 그리움만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거 아니고요. 지파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스마트폰 얘기 잠깐 했죠? 네. 이 아이들은 컨텐츠 세대입니다. 컨텐츠로 성장한 아이들이에요. 뱃속부터 이미 태교를 컨텐츠로 시작했어요. 커서도 태어나서부터 마치 머릿속에 반도체를 장착하고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컨텐츠에 예민한 시대인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받고 싶다? 그러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들의 컨텐츠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컨텐츠는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핏줄 컨텐츠입니다. 이 핏줄이 뭐야? 핏대를 세우라는 얘기인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 나이들이 들어가면서 가족이 너무 중요하죠. 그 가운데 애들 키우면서 없어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하는 아이들 잠자리 들 때 이야기 읽어주는 것이 시작되면서 할머니가 등 긁어주며 하던 그 세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얘기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세대가 가장 간절해서 레트로 바람이 부는 게 과거에 대한 향수가 불러이르는 것처럼 할머니들만이 가지고 있는 할머니만의 컨텐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할머니가 네 나이엔 이거 했어. 할머니가 네 나이엔 이거 했고 할머니가 네 나이 때는 할아버지는 뭐라 하셨고 네 아버지 때는 뭘 했고 네 엄마는 뭐 했어. 이거야말로 다른 데서 결코 들을 수 없는 내 가족만의 자부심의 과거 역사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핏줄 컨텐츠입니다. 반드시 애들 잠자리 혹은 옛날 얘기처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바로 문화 컨텐츠입니다. 이 문화 컨텐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들의 지식과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뭐냐. 팩트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상상력이에요. 맞아요. 이 상상력이 나오는 근원은 어디인가? 인간은 원래 스토리, 이야기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엄마 이야기랑 달라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들었던 이소부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옛날에 들었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문화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내 손주들에게 뿜어준다면 이거야말로 문화 콘텐츠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못했고 저도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음식 콘텐츠예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 음식. 할머니 하면 이 음식, 할머니 하면 갈비찜, 할머니 하면 김치찌개. 이게 뭐냐? 오감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감에 대한 기억.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하면 뭐랄까 요새 애들처럼 똑똑하지 못해요. 할머니 하면 뭐랄까 엄마들처럼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할머니 하면 뭐랄까 요새 뭐 레시피 우리 EBS에도 그 레시피처럼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만의 이야기 피출 컨텐츠,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 문화 컨텐츠, 그리고 할머니만의 그 오감을 자극하는 기억의 음식, 그 음식 컨텐츠 이 세 가지가 세대를 함께 묶어놓고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에 다시 기억하게 하고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컨텐츠가 되어서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며 말 그대로 아이들의 기억의 컨텐츠가 되고 사랑받는 컨텐츠가 되는 융합적이고 세대 통합적인 바로 사랑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그 관계가 밀착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우리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그 이유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가정이 이제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네. 그러면서 또 편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덕분에 또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고 그 아이가 매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또 아기가 요만했을 때보다는 이제 지났으니까 옛날이 후회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녀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엄마 아빠 아기 봐주시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님의 건강 챙겨드리는 게 서로를 위해서 아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구나. 솔직히 우리가 양육비 얘기를 조금 했지만 그런 거보다는 부모님은 자식이 고마워해주고 알아주는 게 더 그쵸? 그걸 그렇죠. 원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예. 그쵸? 예.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접점.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매개가 네. 돼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접점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갈등이 없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맞아요. 이제 그런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고민 상담을 이제 원하는 그런 분들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 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6살과 9살 두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첫 아이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중심을 잡고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훈육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시어머니께서는 전형적인 오냐오냐 할머니세요. 덕분에 아이는 아침 밥상에 국이 없으면 밥을 안 먹고 초등학생인데도 물 한 잔 제 손으로 떠먹는 일이 없습니다. 두 양육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아이들도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집 황혼유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하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의 주인공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복순 씨 그리고 며느리 이가영 씨인데요.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머니 그 김복순 씨부터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 둘을 키우고 있는 할머니 김복순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9살 형제를 키우고 있는 엄마 이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6살, 9살 형제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니까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울지 제일 시끄러울 때죠. 상상이 되면서 네. 아니 뭐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쵸?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손주들이에요. 그쵸? 보기만 해도 이쁘시죠? 아, 그럼요. 그냥 뭐를 해도 이쁘죠. 네. 아주 뭐를 해도. 예뻐요. 네. 아주 예뻐요. 근데 며느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느낌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쁘지 않을 때도 사실 있고 혼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어머니 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지금 오냐라고 표현을 오냐, 하셨는데 오냐. 어느 정도세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생아처럼 이제 그냥 울기만 해도 알아서 이게 찡그리기만 해도 짜증만 내도 알아서 다 이제 필요한 거를 갖다 주시고 네. 이제 케어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하던가 아니면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기를 바라는데 할머니는 그런 게 없이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네. 그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그 손주를 직접 뭐 데리고 이제 주무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밤에 이제 손주가 새벽에 깰까봐 뭐 화장실이 급하셔도 꾹 참고 아침까지 꾹 참으신다고. 안 가요. 어떤 때는 배가 터질라 그래. 어우. 그런데 아이가 내가 이렇게 잠깐 일어나면 네. 눈을 바짝 떠요. 아, 발자국 소리에도 깜짝 놀래고 이러니까 안 가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뒤치럭거릴 적마다
가슴을 꾹 눌러주면 또 자요.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줌 마려도 안 가. 그 정도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고 그냥 끔찍히 지금 키우고 계신데요. 네, 살들이. 네. 어때요? 얼마나 예쁘세요, 어머니는?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진짜 무슨 짓을 해도 안 이쁘고 뭐 진짜 다 이뻐요. 다 이쁘고 안 이쁜 데는 한 군데도 없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네. 눈빛으로. 예. 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버려. 그래서 아우 할머니가 나를 이때 이거를 엄마가 나를 혼내킬 때 할머니가 나를 요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를 내가 알아. 눈빛으로. 눈빛으로 알아. 그 엄마한테 혼날 때 할머니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목소리만 쳐다봐요? 들어도 예. 알아요. 내가 나설 때다.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하는데 나서면 이제 또 며느리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어머니. 애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아유 그래 지 새끼 뭐 죽이겠어 이제 하는데 방위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는 바깥에서 있으면 막 가슴이 맞아. 막 쿵닥쿵닥하고 그때는 진짜 막 며느리를 저 갈겼으면 좋겠어. 아주 진짜. 자, 어머니 아이고, 여기 아이고. EBS입니다, 어머니. 아유, 네, 저희- 때려주고 싶으셨구나. 네, 진짜. 너무 미워가지고. 아주 진짜 막 줘받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자꾸 할머니 부르고 울어. 그렇지.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편순엽 씨도 한 4년을 거의 같이 사셨으니까. 네네. 전 100%, 200% 이해가세요? 이해가 가고요. 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할머님 지금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이제 역할 분담이 예. 좀 분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저희 아이들은 집에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해요. 예.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양육에 대해서 터치할 것 같으면 아예 데리고 오지도 마라.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 내가 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키우는데. 데 있어서 키울 때 어떤 뜻, 뭐 어떤 얘기든 나한테 태클 걸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 오면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제 옆에서 말을 안 해요. 직접 내가 지금 육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일종의 뭐 그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네네. 나를 따라와라. 예, 예. 그래야지 제가 네. 키우기가 좀 훨씬 수월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랬고, 예. 아니 그게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편승엽 씨의 이제 의지로 이제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네. 이게 많이 이제 예뻐하면서 키워주셨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어떤 점이 좀 장점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뭐 부각되던가요? 키우니까 이 키우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음악을 많이 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녀석이 웃겨요. 아직까지도 노래를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어리니까. 그런데 음정 박자가 똑 부러져요. 그리고 제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지 않아도 하루 종일 제 노래를 가지고 전주부터 해요 끝까지. 흥얼흥얼. 예, 그리고 음정 박자가 정확하고 이게 조금만 얘가 일찍 태어났더라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도 충분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 녀석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뭔가 저를 닮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키우면서 보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제 아이들 중에 저를 닮았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위안이 되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지영이가 또 발이 저를 닮았잖아요. 또. 네? 여기 저기 통 하나 갖다 주세요. 요즘 어르신들 저기 손주 자랑, 자식 자랑하면은 돈 내고 시작한다던데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먼저 낼까요? 네, 예. 꺼내고 이래야지. 야, 진짜 먼저 내고 발이 또 닮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 네. 아니 근데 편승엽 씨 마음을 정말 저도 이제 그러니까요. 10분 다 얼마나 이해를 예뻐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복순 어머님도 네. 하나 발가락에 그 끝에 발톱 하나 나 닮은 것까지 예뻐하시는데 사실 며느님 이가영 씨는 그저 지금 표정이 안 좋거든요. 표정이 어두워지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시는데 네. 사실 또 엄마 입장에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맞아요. 감사한 게 정말 더 많긴 한데 네. 아까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머니가 그냥 애가 어떤지 눈빛만 보고 아신다고 하셔서 애가 다른 데 이제 할머니랑만 있지는 않잖아요. 24시간. 뭐 그리고 유치원도 이제 가고 그쵸. 어린이집도 작년에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네.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 입학을 해서 물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수를 싸줬는데 생수병 뚜껑을 아이가 열기가 어려웠나 봐요. 처음에 이제 네. 제가 따놓질 않아가지고 새 거를 보냈더니 그거를 선생님한테 가서 따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새 거 그대로 물을 집에 못 먹고. 가지고 못 먹고서 목이 안 말랐냐. 5월 말에 입학했으니까 네. 조금 더웠거든요. 목이 안 말랐냐 그랬더니 그냥 급식에 나온 국물을 먹었다고. 참은 거야,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게 이게 사소한 거지만 이런 단적인 게 앞으로 살아갈 때 좀 얘한테 좀 필요한 말을 못 하는 게 좀 그게 애로사항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은 뭐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좀 이래요. 1학년이니까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 얘가 커나가면서 이런 게 자꾸 이제 쌓이면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스스로 필요한 거를 이제 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해주지 말아라. 집에서도 이제 어머니한테 물 이러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갖다 주거든요. 근데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입에다 대주지. 그렇죠. 할머니들은. 먹여주죠. 근데 제가 네가 갖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벌써 가져왔어요. 물을. 입에 대고 있어 벌써. 그러면 이렇게 엄청 빠르시네요. 번개 할머니. 네. 그래서 예. 그런 거를 조금 네. 어머니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집에서 워낙에 이제 할머니가 뭐 이렇게 눈빛만 보여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이게 손주가 바깥에서는 약간 그 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수동적이고 덜 표현을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복순 어머니께서는 오냐 할머니라는 요 애칭 뭐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들죠. 들지만은 네. 그 아이가 네. 우리 또 자랑 좀 해야 돼. 네. 우리 큰애가요. 네. 4살 때, 3살 때 책을 안 보고 그 책을 다 애울 때까지 읽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는 내가 재우면서 여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물을 떠다 놓고 책을 한 30권씩 읽어줘요. 네. 그러면 그 읽는 소리에 자는데 그 책을 쥐가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애워요, 머릿속에.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애를 좀 곱게 길러주고 싶으신데 엄마가 너무 엄하니까 근데 어머니도. 뭐가 불만인지 몰라. 네. 세상에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내가 다 어려서부터 키워서 네. 그렇게 똑똑하게 우리 애가요. 지금 2학년인데 30단까지 애워요. 구구단을? 구구단을 30단까지 애워. 오. 그런 애가 어딨어. 그거 다 내 덕인 줄은 모르고 며느리는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 뗐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 애 반에 지금 구구단 인저 배워요. 그쵸, 인저 2학년이면. 배우는데 우리 애기는 30단을 써 외워. 그래서 30단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내가 구구단이면 9단까지만이 끝인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래. 이게 30단 뭐 몇 단까지 있대, 네. 몇십 단까지. 그러면서 그거를 외워서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네. 지금 선생님도 3, 4학년짜리를 2학년이 해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곱게 잘 키워놨는데. 그렇게 머리를 좋게 키워놨는데 맨날 불만이야. 나한테 그래서. 그럼 어머니는 어떤 게 불만이세요? 맨날 나한테 입 내밀고 어머니는 어떤 게 제일 며느님한테 불만이세요? 불만은요. 우리 애가 다 좋아요. 예. 예쁘고 뭐 말도 예쁘게 잘해요. 어떤 네, 때는. 엄마 한다면서 시어머니인데. 응, 엄마 하고 내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텔레비 본다고 옆에 와서 두루눕고 그래. 네, 아주 살갑게. 잘해. 잘하고 자기가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왔으면 또 나를 데리고 가. 예. 거기를. 네네. 거기까지 좋은데. 네. 거기까진 좋아. 거기까진 좋은데 애기 때문에 옷도 마음에 안 들게 입히고 막 유행만 따르고 막 이래니까 그런 데서 많이 싸우죠. 싸운다기보다 이제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서운한 게 있어요. 잠깐만.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오늘 얘기 말씀 들으면 오늘 한 저녁 7시까지 우리가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몇 시지? 2시도 안 됐는데. 쌤은 네. 그래도 내가 마음이 이해가 간다. 김복순 네. 어머님이 네. 하셨는데 우리 원종래 선생님은 또